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대부분 관절이나 눈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혈관과 심장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혈관이 조금만 좁아지기 시작해도 심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숨이 차고 답답하고 가슴이 조이고 왼쪽 어깨나 턱, 팔까지 당기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 지나치는 협심증의 시작입니다. 협심증은 무조건 갑자기 오는 무서운 병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협심증은 몸이 미리 보내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장돌연사로 이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알려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하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익숙한 증상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고요. 특히 남성들은 통증을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여성들은 폐경 이후 나타나는 변화를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협심증은 조용히 진행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협심증은 환자 본인만 힘든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 질환은 치료비도 많고 진단부터 약, 시술, 재활까지 비용이 큽니다. 거기에 간병까지 겹치면 환자 한 명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한 번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70대 분의 자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가족 전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심장 질환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사실 병원비가 아닙니다. 가족의 불안감과 간병 부담입니다. 특히 홀로 계신 분이거나 맞벌이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부담은 더 커집니다. 협심증이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는 것. 혈액은 산소를 실어 나르고 심장은 그 산소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런데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심장은 도와줘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가슴 통증, 답답함, 압박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좁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염증, 혈당,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고혈압, 노화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방치하면 협심증은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심근경색은 혈관이 좁아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막히는 순간 심장은 산소 공급이 끊기고 심장 근육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골든타임은 60 내지 90분. 그 안에 막힌 혈관을 열지 못하면 심부전, 부정맥,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충격은 가족에게 더 크게 돌아옵니다. 협심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 증상 없이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은 가슴 압박감이 잘 나타나지만 여성은 어깨, 턱 등 속쓰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심혈관 질환이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증상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뇨가 있으면 증상이 거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무증상 협심증이라고 하는데 가장 발견이 늦고 위험합니다. 협심증 치료에서 중요한 건 관리의 반이 생활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혈관은 우리가 먹는 음식, 움직임, 수면, 스트레스에 직접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혈관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혈관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혈관은 단순 파이프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혈관 내부는 내피세포라는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혈액이 흐르는 것을 조절하고 혈전을 막고 염증을 조절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피세포 건강이 혈관 건강입니다. 그럼 내피세포는 무엇으로 무너질까요?
바로 활성산소 염증, 고혈당, 고혈압, 스트레스, 비만, 흡연입니다. 그리고 내피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요인은 항산화 영양소, 오메가 지방산, 질산염 채소,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과 지켜주는 음식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식품은 과도한 설탕, 트랜스지방, 가공육, 과도한 소금, 청량음료,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내피세포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들은 이렇습니다. 질산염 채소 비트, 시금치, 루콜라, 베리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라이코펜, 연어 고등어 오메가3, 아몬드 호두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항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 콜레스테롤 흡수 감소. 이 음식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나빠진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혈관 노화는 늦출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단계에서는 개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혈관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심증이 생기면 갑자기 주변이 바빠집니다. 가족들은 병원 동행, 검사, 약 구매, 식단 관리, 스트레스 관리까지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환자의 배우자는 간병 부담이 크고 자녀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경제적으로는 약값 병원 비응급 상황 비용까지 겹칩니다. 그래서 협심증 영상은 누구를 위한 영상인지 묻는다면 환자를 위한 영상이면서 가족을 위한 영상입니다. 협심증 관리에서 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은 운동할 때 확장되고 혈류가 좋아지고 심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걷기 30분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과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고 수축시킵니다. 심장은 안정된 환경에서 강해지고 불안한 환경에서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심증의 진짜 핵심은 희망입니다. 협심증 단계에서 조치를 하면 심근경색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심부전으로 시달리지 않을 수 있고 가족 간병 부담 없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혈관은 돌처럼 굳은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몸은 우리가 대하는 방식에 따라 바뀝니다. 협심증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합병증의 흐름 때문입니다. 협심증은 심장 질환의 시작점이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막히는 순간 심장의 일부는 산소 공급이 끊기고 근육이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본인은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심장질환 응급실까지 가본 가족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때 온 가족이 같이 아팠다고요. 환자 한 명이 응급실로 이동하면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모두 달려옵니다. 그날 하루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가족의 삶은 달라집니다. 심근경색이 한 번 지나가면 그 다음 단계는 종종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약해져서 몸 전체에 피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병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는 문제로 바뀝니다. 숨이 차고 붓고 누워서 잠을 못 잡니다. 목욕을 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식사량도 줄어들고 생활 자체가 제약됩니다. 2단계부터는 간병이 거의 필수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쉬어야 하고 간병인을 써야 하고 병원비가 계속 나옵니다. 특히 심부전은 완치가 아니라 관리 질환이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이 꾸준히 나갑니다. 심부전 단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장은 일정한 리듬으로 뛰어야 합니다. 리듬이 깨지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심장병의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혈관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바로 가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합병증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협심증이 지엽적인 질환이 아니라 노년 건강 전체를 흔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을 잡는 것이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 돌연사까지 함께 막는 것입니다. 예방의 가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협심증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식생활 관리입니다. 식생활은 혈관에 가장 빠르게 영향을 주고 혈관은 심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혈관에 좋은 식품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질산염 채소 비트, 루콜라, 시금치.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토마토 라이코펜. 혈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좋습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오메가3 지방산. 혈액순환과 염증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 내피세포 기능을 보호해줍니다. 호두 아몬드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심장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해조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배설을 돕습니다. 귀리현미 베타글루칸.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낮춰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식품은 과도한 설탕,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소금, 가공육과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 튀김류. 이 식품들은 내피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을 쉽게 만들어 협심증을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수면 부족은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며 심장이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30분은 혈류와 산소 공급을 개선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 탄성을 지켜줍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운동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협심증은 치료만으로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로 해결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심증 단계는 심근경색 이전 단계이고 심근경색 이전 단계는 회복 여지가 있고 생활 습관에 따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즉, 혈관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돌릴 수 있고 노화는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심증 이후의 삶이 무조건 어둡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식습관을 바꾸고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가족과 대화를 늘리면서 몇 년 동안 심혈관 발작 없이 안정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은 변화를 좋아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변화를 주면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혼자 감당하는 병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병입니다. 가족이 도망치지 않고 함께 서 있을 때 심장은 훨씬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협심증은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주는 가장 마지막 경고이자 가장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경고를 잘 받은 사람만이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